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불안감은 지금보다는 오히려 금리가 이제 동결이 갔을 때 가장 극심하지 않을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과거의 사례를 본다라면 경기 침체가 와야지 금리가 인하가 됐어. 그렇죠. 예. 지금은 경기 침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예민수입니다. 시간이 빠릅니다. 벌써 이제 12월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투자자들은 굉장히 괴롭고 금융시장에 혼란이 많습니다. 연말 금융시장 증시 핵심적인 변수 체크하면서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님 오늘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인플레이션이 좀 잡혀야 되고 네. 기승전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다음에 미국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까가 궁금한데 기준금리를 언제까지 어느 정도로 올릴 걸로 대표님은 생각하세요? 또 뭐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설왕설래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뭐 최근에 물가가 좀 진정되는, 그러니까 뭐 다 젖었다 말하기 좀 애매하지만, 네, 그래도 좀 꺾였잖아요. 그렇죠. 7.7%. 그러니까 그 9월달 9%대를 기록하고 나서 네. 계속해서 좀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미국 증시는 많이 올라왔었죠. 네. 2주 전에. 근데 최근 들어서는 좀, 그 다음에 뭔가 후속 조치가 좀 맞아요.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힘이 부족한데, 그 부족한 거에 찬물을 끼얹는 게 어떻게 보면은 연준 의원들이 좀 부정적인 발언들을 네. 하고 있죠. 뭐, 제임스 브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뭐, 7% 정도 가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7% 간다라고 한 건 아니에요. 주장한 건 아니지만, 네. 그 테일러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물가하고 금리하고 했을 그러게요. 때 적정한 금리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뭐 7% 돼야 되지 않느냐. 아니 말이야 누가 못해. 그쵸. 뭐 현재 주가도 뭐 지금 2,400인데 신고한 경우 뭐 2,000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런 그쵸. 얘기도 있잖아요. 네. 올라가면 3,000도 갈 수 있고 뭐 네. 말이야 뱉을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건지 뭐가 정말 페이크로 노림수를 가지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발언들이 좀 시장에 좀 부담감을 줬었고, 네. 또 메스터 연 총재 같은 경우도 한 5% 이상으로 좀 가야 된다. 네. 뭐 조지 총재 같은 경우도, 연준 의원 같은 경우도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에스터 조지. 예.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제임스 블라드하고 에스터 조지, 메스터 모두 약간 매파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매파와 비둘기파가 딱 나왔군요. 네, 그래서 발언했는데 네. 저는 이 세 분이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네. 그러니까 투표권이 올해가 12월 달까지 투표권이 있고, 매파들이요? 그렇죠. 네. 내년에는 이제 교체가 되죠. 닐 카시카리라든지 찰스 에반스라든지 패트릭 하커 요 세 분으로 이제 교체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럼 요 세 분의 발언들은 물론 이제 닐 카시카리 같은 경우는 지난번 그 잭슨홀 미팅 이후에 네.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 내가 기다리던 모습이었다. 뭐 이런 발언들을 해가지고 맞아요. 많은 그 주식 투자자들한테 분노를 일으키긴 했습니다만은 네. 최근의 발언들을 보면은 아주 나쁜 발언들은 아니에요. 뭐 적당한 금리 인상, 그러니까 적당한 속도의 금리가 인상이 좀 필요하다라고 발언들을 좀 했었고, 찰스 에반스 같은 경우는 오버해서 금리를 먼저 올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이제 어찌되었든 거의 한 반년? 혹은 반년 사이에 주가가 많이 오른 거, 그러니까 금리가 많이 오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3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거지만 네. 0.75%씩 올린 건 최근이기 때문에 네. 순간 4% 그쵸. 올린 거죠. 네, 네. 최근 6개월 사이에 올라온 거기 때문에 너무 가파른 금리 상승은 좋지 않다. 좀 확인하면서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발언들을 좀 했었고요. 네. 패트릭 하커 같은 경우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금리를 4.5% 정도 수준에서 멈추고, 그리고 좀 흐름을 좀 보자.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 물가하고 금리가 영향을 미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뭐 5%, 6% 가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은 한번 쉬었다가 그 다음에 흐름을 좀 보면서 다시 한번 금리에 대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 발언들을 했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내년 1월부터 2월 2일이죠. 2월에 FOMC가 있는데, 그때부터 투표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뭐 저만의 뭐 희망사항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매파적인 발언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투표권이 없어지게 될 것이고, 네. 새로 오시는 분들은 조금 비둘기
파라고 우리가 좀 중요한 지적인데. 네,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얘기를 이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들 바뀌는 거 이런 거는 못 들어봤는데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매들은 가라. 그렇죠. 옛날에 그래서 약할 때 애들은 가라 그렇죠. 그러잖아. 네. 매들은 가라. 네. 그래서 내년에는 약간 비둘기적인 FOMC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어찌되었든 지금 매파적인 발언을 하시는 분들도 네. 뭐 당장 뭐 6%, 7% 말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예. 물가가 만약에 안 잡힌다라면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발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장이 흔들림이 나오는 것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대체적으로 연준 위원들도 지금 이제 괜찮아, 금리 안 올릴 거야 이런 얘기하고 시장이 재산 가격이 오르는 걸 기본적으로는 그건 원치 좀 않는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하죠. 네. 네. 그러니까 물가는 확실하게 잡고 그렇죠.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생각들이 좀 조심스러운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뭔가 기대감을 주진 않지만 그래도 시장을 막 그 연초처럼 뭐 과격하게 흔들 정도의 발언들은 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다음 달 이제 금리 결정이 이제 한 3주 정도 네. 남은 걸로 그 계산하고 있는데. 대표님은 올해 연말에 50, 내년에 두 번에 25, 25, 5.0 대충 그 시나리오에 네, 동의하시는. 뭐 그 시나리오를 좀 동의하고 있고 설사 이번에 0.7을 올린다고 해서 네. 과연 내년에 또 0.5, 0.5 이렇게 올리진 않을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 최종 금리는 한 5% 전후? 그러니까 5%를 좀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는데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미 그것은 시장이 좀 반영이 되어 있고 그 그렇죠. 다음에 동결로 뭐 한 6개월을 갈지 1년을 갈지 그때가 제일 힘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사실 금리도 이제 4% 4자에서 야 5자로 바뀌면 힘들 거야 그랬잖아요. 근데 네. 5자로 사실 컨셉이 좀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소위 이제 뭐 6자로 바뀌거나 5% 중후반으로만 넘어가지 않으면 시장은 알고 있다. 네, 그렇죠. 네. 이미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네. 10년물 채권금리도 최근에 보면 이런 발언을 최근에 좀 약간 매파적인 발언들이 많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금리가 좀 오르긴 했어요. 근데 3.8% 이상, 4% 이상으로 가지 않는 거 10년물 채권금리로 따진다라면 가지 않는 거 본다라면 네. 어느 정도 그 정도의 발언에서는 심각하게 그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은 없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에 관한 거는 아직도 뭐 말로는 비둘기들도 매타를 쓰고 매파처럼 얘기하지만 네. 추세가 이제 소위 속도 조절은 시작된 것 같고요. 네. 하고 다음은 이제 경기 침체예요, 그죠? 경기 침체가 내년에 이제 올 것이라는 것도 거의 기정사실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알고 있는 거니까 지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경기 침체가 오면서 실제로 기업 이익들을 훼손하기 시작하면 주가가 한 차례 더 빠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잖아요. 네. 어째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제일 좀 조심스럽지 않나 네.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서 병원을 간다고 해서 약을 받아오지만 바로 영향을, 진통제 같은 경우는 약간 아픔을 조금 줄여주긴 하지만 네. 몸이 다 낫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감기도 약 먹으면 5일이고 약 안 먹으면 일주일이라고 표현하듯이 네.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한 7개월 사이에 가파르게 4% 언저리까지 올려놓은 다음에 물론 더 올리겠죠. 네. 근데 이거에 대한 이제 영향이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보면 뭐 아마존이든 뭐 그 구글이든 뭐 대규모 감원 얘기가 나오고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그리고 물가도 조금씩 잡혀가고 있고 원자재 가격도 뭐 최근에 유가를 보시면 11월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전에 무시하고 11월만 하더라도 한 $90 중반에 있었던 것이 어느새 $80 아래까지 70 후반 예. 네,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불과 한 2, 3주 사이에. 네. 근데 2, 3주 사이에 뚜렷한 어떤 악재가 있었느냐? 악재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달러가 오히려 달러 같은 거 약세를 띠면서 네. 유가가 오를 수 있는 요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랐다는 것은 약간 경기 침체를 일정 부분 좀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불안감은 지금보다는 오히려 금리가 이제 동결이 갔을 때 가장 극심하지 않을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과거의 사례를 본다라면 경기 침체가 와야지 금리가 인하가 됐어. 그렇죠. 예. 지금은 경기 침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영국 같은 경우도 BOE가 엄청난 경기 침체가 올 것이고 우리는 되게 힘들 것이라 말을 하지만 아직까지도 실업률이 3.6%, 3.5% 정도예요. 네. 그러면은 과연 실업률 3.5%, 6%가 경기 침체인가?
라고 본다라면은 갸우뚱할 수가 있거든요. 실업률만 보는 건 아니고 그- 성장률도 봐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 경기가 좋다 안 좋다의 바로미터는 원래 전통적으로 실업률이었는데 네. 실업률은 엄밀히 따지면 다 좋다라는 것이죠. 음.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 다른 것들이 지금 실업률보다 오히려 다른 쪽이 안 좋아지고 있고 그것이 이제 실업률마저도 이제 높아지게 된다라면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공포감은 좀 더 빠르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아직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주가에 반영은 좀 덜 되어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하는 게 맞다라면, 내년 상반기 정도는, 모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상반기 혹은 뭐 한 6월까지는 경기 침체 이슈가 주가를 좀 흔들 수도 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1800, 1700 간다는 뜻은 아니지만, 네. 뭐,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2100포인트 언저리까지도 하락할 가능성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올해하고 내년하고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의, 다른 흐름은 올해는 미국 증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비슷하게 하락을 했어요. 네.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뭐 아시아가 비슷하게 하락을 했는데, 미국이 먼저 하락했다라기보다는 아시아나 유럽이 먼저 반응을 하면서 하락을 했고, 그러면서 미국이 하락할 때 또 2차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한두 달 사이의 흐름을 보면은 미국은 조금 갸우뚱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유럽하고 아시아 증시, 뭐 대한민국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상대적으로 강하죠. 상대적으로 강해요. 물론 최근 일주일 정도 흐름을 본다라면 2,500 언저리까지 갔다가 2,400 초반 정도까지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미국이 하락한 거에 대비해서는 하락한 게 별로 없거든요. 또 저점 대비 올라간 것도 너무 많이 올라왔다. 그 얘기는 내년에는 미국이 만약에 지금은 미국이 10% 하락하면은 유럽이나 아시아가 한 15% 20% 하락했는데 내년에 미국이 10% 하락하면은 유럽이나 아시아는 한 5%, 6%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들빠진다는 걸 좋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 경기나 실적 우려가 한 차례 충격을 올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하시지만, 네. 뭐, 이전의 저점을 완전히 해석하고 굉장히 아주 극하게 빠지는 국면까지 가지는 않을 걸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2,100포인트를 좀 일정 부분 훼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내년의 증시, 우리나라 증시는 과거에 우리나라가 그 2010년, 11년부터 2020년도까지 한 5, 6년 갔었죠. 거의 10년 정도 박스권이었거든요. 상단이 한 2200, 하단이 1700이나 네. 조금 악재가 나오면 1600 언저리까지. 그러면서 평균 주가는 1900에서 2000포인트 언저리에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 한 1년 정도는 혹은 지금부터 치면은 지난 가을부터 기준을 치면 한 1년 정도는 하단이 2000에서 2100, 상단은 2600에서 500 사이. 요 정도의 박스권 흐름을 좀 그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박스권 상단에 온다면은 좀 주식 비중 줄이신 전략. 그리고 한 2200 이하로 간다라면 조금씩 주식 비중을 높여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1년을 대응하신다라면 꼭 시장이 오르지 않더라도 맞아요. 주식 수익률은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박스권 행보 장세가 뭐 굳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걸 그렇죠. 이용해서 그죠. 말씀하신 것처럼 상단에 올라가면 좀 팔아주고 네. 또 이제 하단에서 사주고 그죠. 그 그렇죠. 플레이를 충분히 그렇죠. 트레이딩 할 수 있어요. 네.